근데 3개월 후에 장어 가격이 올랐대요. 또 근데 장어예요, 이번에? 그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네. 장사꾼이 가격을 모르면 되나? 혹시 그 사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식자재 사기 당했던 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친구랑 헤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두 번째 업체를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친구한테 받았던 견적, 여러 군데 또 견적을 나름 받아가지고 네. 가장 견적을 괜찮게 해준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곳과 거래를 하게 됐고, 야, 진짜 이 견적에 내가 장사를 하면 뭐 새우 가격도 그랬지만 새우 가격도 비쌌지만 다른 품목 중에서도 또 생각보다 좀 비싸게 받았던 품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그 제 친구, 지금은 친구 아니지만 네, 그 제 친구가 운영했던 네. 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한 달에 네. 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더 날 수 있겠는 거예요. 네. 너무 신났어요. 네. 진짜. 와, 이렇게 돈이 안 벌렸는데 업체 탓이었고 이제 업체를 바꿨으니까 이제 돈을 벌겠구나. 이제서야 이제 벌 수 있겠어.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너무 기쁜 마음에 장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추가 이익을 보면서 네. 더 좋은 조건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근데 3개월 후에 장어 가격이 올랐대요. 또 장어예요, 이번에? 이번에는 장어인데 장어 가격이 올랐대요. 장어가 원래 키로에 한 2만 원 정도였으면 네. 한 3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랐나 보다. 물가란 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또 장사를 했는데 또 다른 품목이 또 조금 오르고 또 다른 품목이 또 조금 오르고 계속 네.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번엔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옆가게 스시집 사장님하고 단가 네. 표를 뽑아가지고 서로 한번 비교해보면서 따져봤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두 번째로 구했던 그 식자재 업체에서 너무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줬고 저희와 계약을 따냈는데 결국에는 다른 식자재 업체 사장님하고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처음 단가는 저희가 엄청 싸게 받은 게 맞더라고요. 네. 첫 단가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네.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만 그렇게 싸게 해준 거구나. 처음에는 너무 싸게 해준 거예요. 오히려 미치면서 준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파보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끼를 던진 거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업체가 그냥 능력이 있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장어 가격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장어 가격 시세가 원래 옆집 사장하고 비교해보니까 네. 22,000원 정도였거든요. 저희는 근데 2만 원의 제한을 받았잖아요. 너무 싸게 잘 제한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와, 장어도 많이 쓰는데 네. 2,000원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한 달로 보면 엄청 많이 나겠죠.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 2,000원 차이 때문에 저는 이 업체를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네. 좋았는데 3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옆집 사장님도 네.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랐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앞에서 좀 손해를 봤던 것까지 메워야 되니까 와. 3만 원으로 그걸 팍 오른 다, 거죠. 근데 이런 품목들이 장어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서서히 한 개, 두 개의 품목들이 결국 물가가 대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성향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올랐는데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10%가 올랐는데 50%를 올리는 방식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랐어요. 와, 그럼 식당에는 진짜 식자재 식자재 회사가 진짜 중요하네요, 거래처가. 네,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원자재 비율이 거의 스시집 같은 경우에는 네. 38에서 40% 정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는 거예요. 네. 특히 단가표를 보면 연어는 맨 앞에 있잖아요. 네네. 연어 가격은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왜냐하면 제일 민감하게 보니까 네. 잘 안 올립니다. 하지만 뒤에 숨어있는 뭐 장어라든지 뭐 다른 닭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쓰지 않는 뭐 그런 공산품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네, 계속 조금씩 조금 올랐는데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네, 가격을 많이 올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보 사장님들은 근데 다 진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 한두 개만 보지 그렇게 많은 거를 다 일일이 검토하는 분은 없잖아요. 네, 저도 초보였던 거죠. 진짜 너무너무 초보였던 건데 와, 진짜 너무 속상한데요, 제가 갑자기. 네. 진짜 그 몇 년 동안 한 달에 몇 백씩 날린 거예요. 그런 일만 없었어도 훨씬 빨리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 말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식자재?
사기당한 거. 아직 두 번째 에피소드가 안 끝났답니다. 아, 네. 두 번째 업체가 어쨌든 그렇게 가격을 올렸잖아요. 네. 이렇게 올린 상황에서 요번에는 네. 안 되겠다. 네. 저번에는 제가 친구였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가격을 떨어뜨려주는 선에서 저희가 합의를 하고 네네. 끝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또 제가 첫 번째 당했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사장님하고는 네. 뭐 물류 비용을 얼마 정도 받겠다라는 구두 합의 같은 것도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뭐 물류 비용이 13% 정도 우리가 잡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가격을 그렇게 계속 올리니까 네. 옆 가게 사장님보다도 계속 제 가격만 오르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고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네. 500만 원인가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네. 변호사가 이길 확률이 80%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 네. 할 수 있다라는 네.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 이겼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또 졌나요? 네, 맥락상 네. 질 수밖에 없었던 아, 상황일 것 정말. 같은데 30대 70, 네. 20대 80 제가 졌다고 해도 네. 한 몇 대 몇 정도로 졌을 거예요. 그래도 한 6대 4로. 6대 4. 네. 이긴 사람이 6, 네. 제가 4. 네. 그랬으면 그래도 너무 다행이었지만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몇인가요? 0대 100으로 패스. 아, 정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사장님들이 안타까운 게 그렇게 사기를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길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네. 봐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범법은 아닌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네. 장사꾼이 가격을 모르면 되나?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업체가 와서 우리가 거래처인데 저한테 그렇게 사기를 칠 거라고 대부분 사장님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뭐 판사님의 이야기가 뭐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었어요. 네. 뭐 당연히 제가 세금 계산서도 끊어줬었고 네. 이 가격을 제가 먼저 알아차리고 네. 합리적인 그 의심을 한 다음에 네. 좀 컴플레인 같은 걸 걸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올랐나 보네 이런 약간의 나태함과 네. 방심함이 또 당시에 제가 또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네. 또 역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와. 또 쓰지 않아야 한 될 달 돈을 동안. 계속 또 썼더라고요. 아, 그 변호사 비용도 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셔서 또 사실 고소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네. 식자재 업체보다도 그 변호사님이 더 아, 양호했습니다. 정말 저도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고 저를 네. 붙들어가지고 비용도 비싸지 않나요?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근데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발생을 했는데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네. 저랑 이제 전화 상담 한 2번 정도 해주시고 네. 전화 상담 한 3분씩 2번 정도 해주시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 한번 출석해주고 그리고 500만 원 그리고 받아가시고 500만 원. 네, 끝난 아마 거죠. 시급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 일하신 것 같아서 네, 한 250만 원 정도. 아,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들어도.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법정에서 네. 패배하고 그 변호사님은 또 항소하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소해봤자 또 네. 지겠죠. 항소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변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네.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변호사였는데 또 맨 처음에 또 연이 또 좀 잘 안 닿아서 A 변호사한테 잘못 제가 물어봐서 변호사 네. 비용까지 날리게 된 건데 네. 이분은 이제 항소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10% 20%밖에 안 된다. 포기해라. 그렇게 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셔서 안 하셨군요. 처음부터 B 변호사를 만났으면 맞아요. 네. 그랬겠네요. 네, 박변이라고 제가 아무튼 친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하고 처음부터 상담을 했으면 네, 이런 사건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네. 네,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10년 동안 대표님이랑 저랑 겪은 시행착오만 아마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줘도 아마 이런 비용은 다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아, 납니다. 진짜 속상하네요. 눈물이 납니다. 진짜 힘들게 장사해서 네. 그 돈을 다 식자재 업체에다가 줬으니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네, 그래도 앞에 두 번의 네. 사례에서는 네, 이게 그들이 범법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는 또 있나요? 진짜
또 있습니다. 사실 한 30개 있는데 30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대표적인 3개만 3개만 가져온 거예요. 네네. 네. 계기는 사실 제가 가게를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좀 한 군데를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 강의가 있다는 걸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수시도쿠 2호점을 오픈하셨을 때 좀 힘든 부분을 좀 극복하시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좀 감동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 저도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좀 다시 한번 힘내서 할 수 있게 용기를 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일단 적용할 점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방대하게 좀 많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우리 가게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스시도쿠 대표님께 일단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스시도쿠 사장님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